안녕하세요. 10여 년 넘게 글만 읽다가 대나무 숲에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30대 중반이며 수많은 상담을 받았고 남편은 현재 시어머니와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 점 고려하고 읽어주세요. 제가 이미 각종 정신병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상담을 통해 힘듦을 이겨내려 하는 중이기에 이 사람이 오죽 힘들면 대나무 숲을 통해서라도 네 시어머니 쓰레기다. 이런 공감을 받고 싶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동갑내기로 7년 전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당시 둘 다 20대 후반이고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고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의 어머니였네요. 교제하는 당시 남편이 자주 집에 데려갔었고 남편도 저도 딱히 어머니가 싫어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저녁을 차려주셨고 살갑게까지는 아니지만 반겨주시거나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셨거든요. 해서 당연히 허락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반대하는 방향이 당신 아들과 가족 모임으로 또는 융통성 있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었네요. 저에게 어떤 점쟁이가 기가 센 여자는 일찍 이혼한다는 내용의 이상한 동영상을 보내신다든지 나는 내 아들을 30대 초중반에 결혼시키는 게 계획이었다. 라고 하시며 반대하셨거든요.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결국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헤어지지 않는 저희를 보며 어머니가 새벽 1시에 아주 긴 내용의 장문 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제가 왜 싫은지요. 그 싫은 이유 중에 남편이 사귀었던 전 여친과 비교하는 내용도 있었고 제가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뉘앙스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남편 동생에게 들은 듯 했었고요. 그리고 남편의 가방을 뒤졌는데 성인 용품이 나왔다며 과연 제 부모님이 그걸 알고도 기뻐하시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못지않게 답장하고 차단했지만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후 남편도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선언한 후 나와 살았습니다. 그렇게 3, 4년이 흐른 뒤에야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제 입장에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결혼식 전과 상견례 당시 남편 어머니가 얼마나 몰상식한 행동과 언행을 했는지 이곳에 다 담고 싶지만 이것도 생략하도록 할게요. 우선 결혼식 당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와 저의 친구들, 남편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 갑자기 화난 사람처럼 시어머니가 등장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자리에 말이죠. 참고로 시어머니께도 같이 받으시겠냐 물었지만 싫은 티를 내며 따로 받겠다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들어오시더니 대뜸 남편의 양말이 잘못됐다는 둥 뭔가 엄청나게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남편을 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눈이 잘못됐나 싶었죠. 친한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 아니 그걸 떠나서 사돈인 저희 어머니가 아직 계시는 자리에서 남편을 혼내며 분위기를 그리 싸하게 만드실 만큼 심각한 일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자기 어머니를 달래고자 양말을 3번 갈아 신었습니다. 이건 최근에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남편이 양복을 입을 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양말이었는데 왜 굳이 그로 인해 분위기를 그리 싸하게 만들어야 했는지. 아무튼 그 이후 예배가 시작하기 바로 전
저희 집안 큰 어르신들이 저에게 기뜸해 주시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께 방금 인사하고 오는 길이다. 근데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대당하는 느낌은 처음이다.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행동하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라는 분은 박수 한 번 안 치시더라. 얘기는 들어서 대충 알았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 같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대충 상상은 됐었지만 세대한 남편과 남편 가족을 위해 어머니가 너무 긴장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날은 저의 날이기도 했기에 기분 나쁘게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피로연해서 하하호호 하는 저희 엄마와 가족들 테이블과는 다르게 남편 부모님 테이블은 뭔가 싸움이 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축가가 흐르는 그 시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기가 막혀서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자리를 뜨시더군요. 그러고는 돌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집안 어르신들, 특히 외할머니가 여전히 앉아 계신데 인사 한 번 없이 그냥 가버리신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며 혹시 필요한 게 없냐 하시는 반면 남편 가족들은 다 가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진즉에 떠났고 그걸 보고 있자니 무척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바로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그 도중에도 저희 어머니는 잘 도착했냐, 수고 많았다 하며 먼저 전화를 해주시는 반면 시어머니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보자고 남편에게 제안했지만 남편은 일단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사드리며 얘기를 들어보자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남편도 당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신 이유를 몰랐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바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도 저는 호구같이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리고자 갈색병 명품 화장품과 가족들에게 드릴 초콜릿,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드릴 노니 주스를 샀습니다. 한 병당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엄마, 땡땡이가 양가 부모님 생각해서 노니 주스 샀다 라고 하며 건네드렸지만 어머님은 노니 주스 안 마셔. 그거 독 들어있잖아. 독 들어있는 거 못 마셔. 하고 말씀하시며 마치 당신이 못 드실 독을 드렸다는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으셨고 앞으로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거의 선전포고를 하시더라고요. 그의 화가 난 남편은 도리를 얘기하기 전에 결혼식 때 한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건 도리냐고 따져 묻기 시작하니 시어머니가 변명을 하시더군요. 당신의 아버지, 즉 남편의 할아버지는 연로하시고 편찮으셔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저희 할머니는 오셔서 하하호호 웃고 계시니 눈물이 나고 슬펐다는 겁니다. 해서 남편이 왜 어이없다고 소리 지르며 나갔냐 물어보니 당신은 기억이 없으시다네요.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다 들었는데 그렇게 어머니는 절대 당신 잘못이나 미안함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으셨고 끝끝내 변명과 남 탓뿐이었습니다. 전 정말 웃음이 났습니다. 물론 웃음이 난 것마저도 어른이 말하는데 웃음이 나오냐며 혼을 내셨죠. 당시 저는 남편과 동참해서 어머님과 싸우고 싶었지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게. 하고 남편이 말하기에 참고 듣고만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사업을 생각하는 중이며
현재 사장 전 직급입니다. 해서 저희 결혼식에 남편 고객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걸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고객 중 한 분이 저에게 모든 걸 다 봤다. 두 분이 무슨 잘못을 했던지 어머니가 공공연한 자리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 않아 보였다. 라고 하며 저를 위로하셨고 남편은 그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걸 전부 어머님께도 알려드렸지만 끝끝내 당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으시더군요. 그의 남편은 폭발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한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 뺨을 세게 내리치고 머리를 박더라고요. 그러고는 쥐고 있던 찻잔을 깨트려 손에서 피가 솟았습니다. 흐르는 게 아니라 솟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그 자리에 시아버지도 계시고 시어머니의 남동생도 계셨는데 놀라기는커녕 남편을 응급실에 얼른 데려가라는 명목으로 힘으로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짐을 싣고 남편을 달래 차에 태우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와 쌍욕과 저주를 퍼부으셨고 그게 제가 기억하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차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일이 있고 집에 돌아와 통화를 하면서였네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그렇게 저희 가족 편드는 이유가 제가 시킨 거냐고 따져 물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내서 따지겠다 하시질 않나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거기에서 남편도 화가 나서 미친년아,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질러버리고는 전화를 끊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완전 다 차단해버렸어요. 문제는 이후 볼 일이 있어 남편 부모님 집 주변에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날 일이 선명하게 기억나면서 손이 덜덜 떨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PTSD일까 해서 메디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남편도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여전히 치유 중입니다. 이 글만 봐도 결혼 당일이나 이후에 일어난 일은 빙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도 왜 결혼했냐 물으신다면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런 어머니와 싸우고 싸워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남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일에서나 취미생활에서나 잘 맞고 크게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댁, 특히 시어머니 관련된 일만 엮이게 되면 큰 소리가 나오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싸우게 되고 스스로 자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정말 답답한 거겠죠. 시어머니가 평생 본인이 맞다며 고집해오는 그 잘못된 모습들이요. 심리학을 전공한 제 심리상담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라고요. 고칠 수 없는 병이니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처럼 계속 연락을 끊고 사는 거라 했습니다. 결혼식 때 남편의 양말이 잘못됐다 꾸짖은 것도 기가 막히다며 소리를 지른 것도 그날은 제가 행복한 날이니 그 꼴을 보기 싫어서 화가 나신 거라는 설명도 해주셨네요. 결혼식과 이후의 만남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악몽 같은 날들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되려면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저희 시부모님은 남들이 보기엔 훌륭한 아들들을 키워낸 부모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식에게 그리고 그 자식이 사랑한다는 여자에게 어떤 상처와 지옥을 주셨는지는 감히 가늠도 못하시겠죠. 참고로 시아버지는 모든 일에 침묵하시고 아무 행동도 없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저 방관자로밖에 안 보이네요. 때로는 나도 하고 싶었던 못된 말들을 다 해버리면 속이 편할까? 그냥 새벽에 몰래 찾아가서 창문에 벽돌이라도 던져버리면 나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대신에 의료적인 상담을 받고 위로라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할 고부 갈등에서 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지팔, 쥐꽃, 남미새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죽어도 오지 말라고, 오면 너 죽는 자리라고 시험의 자리도 조상도 말리는데 부득불 남자 하나 사랑한다고 붙잡아서 결혼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여자 특징은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 혹은 남자 사랑 하나만 붙잡는 여성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저러는 동안 주변에선 한심하게 보거나 위로해주다가 지팔, 쥐꽃 하는 거 보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무엇보다 낳고 길러준 친정 부모님은 무슨 죄인가요? 그냥 남자 하나만 안 맞는 인연이라고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저런 배경을 줄줄 달고 있는 남자가 그래도 좋고 사랑스러우려면 대체 뭐에 씌어야 하는 건가요? 아무튼 남자에 미치면 이렇게 팔자를 꼬며 스스로를 망칠 수 있다는 예시이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교묘하게 남자하고 동급이라고 적어놨네요. 비슷하면 결혼을 반대했을까요? 사장 전 직급이면 꽤 높잖아요.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것도 남편이 잘 나가니 그런 거겠죠. 집안도 차이 나고 직장 동료라 해도 직급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결혼 전 그 정도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안 헤어졌던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반대로 남편 가족들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잘 배우고 반듯한 아들 배우작감으로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지 집안이 차이 나는데 좋겠나요? 남편 동생한테까지 들릴 정도의 소문이라면 보통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움의 차이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세 번째, 충격은 글쓴이보다 시어머니나 시가 가족들이 크겠어요. 아픔도 클 것 같고 아들한테 쌍욕 먹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썩소 날려 아들 뺏겨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네요. 성인용품에 실실 쪼개고 집안 차이까지 나면 반대할 것 같습니다. 빙하의 일부요. 이 정도면 배움의 차이도 엄청 나겠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